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혹시나 화장실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또 있었지 않을까. 거기서도 약간 의약품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이게 이 남자분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게 아니라 분노. 저는 자꾸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한 분의 여성이 한이 맺혀 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진실을 4-5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중 한 명이 되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과 동시에 안도감이 조금 느껴져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좀 덮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있지 않으셨을까. 내 자식의 죄를 다 덮는 게 보이고요. 미워도 내 아들. 진짜 어떤 상황과 범죄를 저질러도 내 아들. 감싸 안은 게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신령님하고 45년을 동고동락하는 총각도사 장족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3년차 애동무당 임비신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개월차 MG무당 태양신궁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2016년에 있었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아들 부부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며 다급하게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에는 금방이라도 장을 보고 온 것 같은 모습의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트 봉투가,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의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유령처럼 사라진 두 사람, 30대 신혼부부였던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의 모습은 집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두 사람은 아파트를 벗어나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파트 곳곳에 있는 CCTV에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실종 직후 성실한 연극배우였던 최성희 씨는 갑작스레 일하던 극단에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31일, 극단은 와이프가 아닌 남편인 전민근 씨와 통화를 하였는데 현재 와이프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아 나선 최성희 씨의 부모와는 달리 전민근 씨의 부모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며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전민근 씨의 아버지였으며 당시에는 방송국에 연락해보자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곧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의 실종이 아무런 실마리 없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바로 전민근 씨의 전 연인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예전부터 부부 두 사람 사이에서 전민근 씨에게 매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 씨가 자신이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 갑자기 사망하자 수시로 연락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라고 하며 다소 황당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당시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던 장 씨가 갑자기 신혼부부가 실종되기 직전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실종 직후에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간 사실이 밝혀집니다. 더욱 의심 가는 점은 한국 체류 중에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자신이 귀국했다는 연락을 일절하지도 않았으며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만을 사용하였으며 카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노르웨이로 다시 돌아간 장 씨를 주요 용의자로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 발령을 요청했지만 노르웨이 법원 측에서는 용의자 장 씨가 피의자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연 실종된 신혼부부, 그리고 남편의 옛 연인이었던 장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실제 무속인과 만나서 단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무속인의 감흥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자의로 사라진 걸까요? 무겁네요. 말하기가. 조금 어딘가 모르게 두 분을 봤을 때 한 분의 여성이 한이 맺혀 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선뜻하다. 두 분의 이 관계는 실종 부부라고 나오는데 무척도 어딘가 모르게 산자와 죽은 자의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 두 분의 사진을 봤을 때 위에 글씨를 보기 전에 두 분의 얼굴을 먼저 봤어요. 근데 남자랑 여자가 제가 느껴지는 걸로는 부부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부부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단 남자분은 살면서도 사건 사고가 원래 끊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건 사고가 맨날 터지는 사람이었는데 여자분 쪽에서 비명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가 동시에 되게 의약품 냄새, 락스라든지 진짜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의약품 냄새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역하다, 그 소리가 나옵니다. 남자분이 분노가 많이 보여요. 또 어딘가 모르게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이분의 관상적으로는 음영하다, 무섭다, 칼도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너무 꿈이 많은 분이시고 우리로 말하면 신기가 있다, 아니면 하사한 영업을 가졌다 하고 무척 또 꿈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의 꿈을 펼치를 못하고 우리가 이런 소리가 있어요. 무속적으로 남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슬픔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한스럽다, 울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조구천도를 떠도는 형상이 보인다. 부모님 집 앞에 서 있는 형상이 보여요. 일단 이 남자분이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자 관계 때문에 골치가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그냥 보여지는 느낌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초혼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남자분이 그만큼 깊은 관계에 가진 분이 있었거나 살림을 꾸렸다거나 전에 만났던 연인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다거나 그런 좀 끈끈한 관계가 있었을 거다, 깊은 관계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미처 정리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숨기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눈빛에서. 일단 이분이 살기가 되게 많으신데요, 내 줏대가 없이 남들 의견에서만 살았다, 가스라이팅을 좀 잘 당하는 사람이고 뭔가 시키면 그대로 노예처럼 조금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수색 당시 장을 막 보고 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에 이 집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신혼집이라고 두 분이 살아야 될 행복한 집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보인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소리로 말하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보여요. 근데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을 거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부부면은 2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 3,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당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뭔가 사건이 터졌다가 나와요. 되게 시끄러운 집안이고 여기서부터도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화장실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또 있었지 않을까, 거기서도 약간 의약품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은 들어갈 때는 되게 두 분이서 사이가 좋게 들어갔던 걸로 보여져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안에서 일방적인 여자의 답답함과 전류같이 좀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언제까지 자꾸 이런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뭔가를 좀 결심을 하고 이제는 진짜 종지부를 좀 내야 되겠다. 두 분이서도 근데 이 집안에서 이 공간에선지 다툼이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그 남자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숨기고 있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굉장히 심적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거다. 결혼 생활이 그래서 편탄하지가 않았을 거다. 좀 여자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한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진절머리가 나고 지겹고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다음 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연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된 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전 연인 장 씨와의 관련된 기운이 또 따로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스토커다. 참 안 좋은 소리를 말하면 사이코다. 누가 하나 희생이 돼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집착성. 개미 하나를 밟아 죽이듯이 사이코 같은 기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느낌. 이게 좀 강하게 느껴져요. 이 장씨 여성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집착이 느껴져요. 근데 이걸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 남자분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게 아니라 분노. 스스로도 어떻게 억제를 하지 못하는, 그냥 모든 것에 삶에 내가 원망이 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꾸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미 연인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키긴 좀 힘들었겠죠. 유산을 하고 나서 이 여성분한테 좀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런 살이 있잖아요. 맞지? 태아령의 한
그런 정신의 내 집착과 광기 이런 걸 증폭시키는 그런 게 유사한 이유로서 더 증폭이 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꾸리고 자기도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때 이후로 내 삶은 다 망가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이서도 이 남자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관계는 이어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든 아니든 계속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남자분 봤을 때 되게 장씨 이분 여자 기운이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항상 모든 걸 함께하고 항상 같이 있었다. 모든 걸 같이 실행하고 함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약간 미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다 이 남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착성을 보이고 계속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장 씨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장시분이 입국을 하기 전에 연락이 좀 많았다. 그리고 또 어떤 미팅이 무척 또 외국에서도 미팅, 한국에서도 미팅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혼자의 홀몸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앙심, 여기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6개월, 7개월, 짧으면 3개월 전부터 친밀한 이런 느낌을 갖고 저는 입국을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의 행방이 너무로 다 짜여져 있었다. 계획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생각대로 실행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인데요. 장씨 여자분은 내가 뭐 한 가지에 꽂히면 굉장한 집요함과 집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관계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잡음이 있었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한 분노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그래서 잡음이 많았을 거고, 하고 나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런 거는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내 사람인데 감히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노가 점점 더 증폭이 됐을 거다. 아마 그 여자분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광기와 집착과 집요함으로 그 전에도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아예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제가 봤을 때는 입국조차도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진짜 영화처럼 각본을 써서 왔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칼이 보여요. 칼이 보인다는 거는 진짜로 칼을 들고 왔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뭔가 해치겠다, 아니면 날이 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남편의 가족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기운은요, 내 자식의 죄를 다 덮는 게 보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미워도 내 아들, 진짜 어떤 상황과 범죄를 저질러도 내 아들 감싸 안은 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뭐가 있냐, 어딘가 모르게 알면서도 숨긴다, 알면서도 절대 말 안 한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참 이게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감싸고 숨기고 도와주는 모습이 자꾸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알고는 계셨겠죠. 근데 그 이상 얼마나 깊은 관계였고, 결혼하고 나서 또 두 분이서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집안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남자분 가족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걸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자면 그냥 복잡하고 당황스럽고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과 동시에 안도감이 조금 느껴져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좀 덮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실종 신고 그쯤에서 이제 여자분은 발길이 끊겼다고 나오거든요. 뭔가 어디로 진짜 증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분은 계속 걸어가는 게 보여요. 계속 걸어가고 막 이리저리 돌아가는 게 나는데 계속 본인의 집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어머니를 마주쳤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고 나서 숨겨져 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음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이거를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음까지는 내 비밀을 지켜나가겠다, 아들의 비밀은. 네, 그렇게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스러운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한이 저는 저 영어로 떴을 때는 길면은 10년이 넘고 12년, 13년도 쉽게 말하면 이게 2016년도에 사건 사고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0년이 지나가다 보면 진실과 어떤 게 분명히 하늘에 버릴지 아니면 한 사람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영어로 이렇게 보여요. 자꾸 아까부터 감정이 복받치는데 진짜 정말. 근데 지금 이 느껴지는 감정이 저의 감정인지 참 아직 뭐 돌아가신 건지 뭔지 밝혀진 거는 없지만 결판이 난 건 없지만 아마 그 여자분의 한스러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그렇지만 저 또한 감히 생각을 하기에 언젠가는 사건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정말 그 수많은 CCTV에 흔적도 없고 집안에서도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증발된 듯이 사라지고 미궁으로 빠졌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 특히 그 장씨 여자분이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계시고 또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진실을 4-5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중 한 명이 되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미안해하고 이거를 계속 말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그분이 진실을 진짜 알고 있다면은 말을 하면은 아마 사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로서 그 한 여자의 한이 좀 서린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한을 풀고 싶다, 말하고 싶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나 같은 제2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의 똑같은 성의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한에 우리는 무속인이잖아요. 영을 실리기도 하고 혼신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혼신이 많이 지금 한에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